안녕하십니까. 더비용형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6번째 과목인 청소년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의 위치는 이번 144페이지 가운데 네모 모양의 2번입니다. 청소년의 의미와 발달적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의 개념과 또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대별로의 어떤 관점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고대 히랍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고, 또 중세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개념, 그리고 근대, 그리고 21세기 또 나아가서 정보화 사회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지위, 또 인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 하에서 이제는 청소년의 의미와 특히 발달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144페이지 가운데 보면 청소년의 의미와 발달적 특징이 있는데요. 청소년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일단은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아동기와 청년기죠. 청년기의 사이에 있는 매우 어떤 그 좀 전환기적인, 그리고 좀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청소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성숙하다, 성장하다라고 하는 진행형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고, 특히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청소년이란 뭐냐? 자, 청소년이죠. 그 청소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년이죠. 소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녀도 있고요. 자, 이런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기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청년 또는 성인 초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과 청년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과 청소년의 차이점은 뭐냐? 그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생식 능력입니다. 생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에서 소년과 청소년을 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반 양가로 3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청소년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소년 내지는 소녀에 아직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양가로 4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떤 수준에 와 있죠. 일반 성인들의 어떤 수준에 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완성체는 아니다, 역시 변화무상한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청소년기에 대해서 정신분석적 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특히 프로이드와 같은 분은 성적 흥분도 아직까지는 잘 통제를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아직까지 안정성이 없고, 무엇보다도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확립도 아직 미성숙된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 이러한 또 청소년을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사춘기라 그러죠. 사춘기. 제가 사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섹슈얼리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 어떤 그러한 욕망 같은 거죠. 그것을 생각할 사자니까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 그러고 청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기 때 이 뜨거운 성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적 충동이 유아적인 욕구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성인 욕구로서 바뀌는 그런 거죠. 정상적인 욕구로 바뀌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년 내지는 유아기 때 가졌던 양부모에게 가졌던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든가 오디푸스 콤플렉스,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하나의 완전체로서의 어떤 성적 욕구에 있었을만큼은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성적 욕구를 느끼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러한 청소년은 바로 개인화 전략을 또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인들에 의해서 교육되고 성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던, 특히 이제 부모죠. 부모로부터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동의 선택 또는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서서히 분리되어 나오는 이러한 과정,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과정이라 그러는데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사춘기, 청소년 시기다, 이렇게 정신분석 이론가이면서 또 그 대가인 프로이트는 얘기합니다. 그 외에 또 프로이트의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역시 이제 정서적인 혼란이라든가 성적인 정체감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이 있고 방황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조금 재미있게도 그 유아기 때 가졌던 유아적 성적 충동 에너지였던 그 예를 뭐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든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재등장을 해서 어떤 욕구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또 그 뜨거운 욕구를 일반적으로 제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쓰는 특히 이제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아 방어 기제는 바로 금욕주의와 지성화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 방어 기제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나 프로이트의 세 번째 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욕주의는 당연히 어떤 그런 욕망적인 부분을 스스로 억제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텔리젠트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로 여러분 자아 방어 기제에서 제가 일반 상담 이론에서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금욕주의와 지성화와 같은 그러한 자아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다라고 안나 프로이트는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청소년에 관한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145페이지 가운데 보면 청소년은 일단 생殖기관의 발달과 또 2차 성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춘기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동기의 종착점은 청소년이요, 청소년의 종착점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는 언제냐 하면 일반적으로 11세에서 12세,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이제 청소년을 시작하고,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요즘 아이들 보면 이제 일단 초경이라 그러죠. 월경 자체를 좀 빨리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남자보다 여아가 훨씬 더 빠르게 사춘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아주 폭발적인 신체적인 성장, 우리가 그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또 7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아동기의 어떤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아동기 때는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남의 의식을 하게 되고 동료애가 생기게 되면서 사회적 자립과 연대 의식 같은 거, 공동체, 동조 의식 같은 거죠. 같이 어울리는. 여러분들 청소년 때 이게 참 많아요. 동조 의식.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동조 의식이라는 건 때로는 굉장히 필요하죠. 어떤 유대감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또 동조의식이 또 나쁜 의미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나쁜 영향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발달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바로 또 동조의식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러한 청소년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성격의 어떤 구조면에서 여전히 아직 미성숙의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은 그 신체, 생리적 특성이 나옵니다. 여자는 10세, 남자는 보통 12세 정도, 13세, 12세 정도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13세와 15세, 여자는 13세, 남자는 15세 정도 되면 조금씩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조금 천천히 하다가 보통 고2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신체적으로는 더 이상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적인 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어떤 발달의 단계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로 갈까요? 거기 보면은 지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육체적인 상황이 그렇다면 또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한 17세에서 18세까지는 폭발적으로 지능적인 부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동적 지능이죠. 가텔이 말하는 유동적 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그 17세, 18세 보통 이제 신체적으로나 또는 이제 지적 발달도 그쯤에서 이제 거의 완성체가 된다. 그 뒤로는 크게 특별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피아제가 말한 인지 발달 네 번째 단계인 바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또 사고 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연역적 사고뿐만 아니라
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상상을 통해서 또는 가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특성으로 보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충동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또 성적 정체감이라든가 성선택권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면 재밌습니다. 정서적 특성에 그 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소는 후기가 되면서 정서적으로 혼동으로 인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감소되고 감정의 양가성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양가성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가 감정이라는 게 뭐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또 나쁠 것 같고 이건 쾌락이 따르는 것이라 하고 싶은데 사회적 비난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진 양가 감정은 여성으로서 엄마를 사랑하지만 또 엄마니까 사랑해서는 안 돼. 육체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제한점. 이런 두 가지 감정 우리가 보통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양가 감정에 빠지는 혼란성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성이라든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존감에 기초를 둔 자기만의 선택권이 좀 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간다. 그 다음에 가정 환경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정체감 위기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정체감 위기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사회적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조의식이라든가 또 연대의식이라든가 사회적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보통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뭐 친구를 사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무슨 택이죠. 그냥 그 어떤 뭐 선별적이지 않죠. 그냥 뭐 아이들끼리니까 자기들 그냥 잘 놀아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자기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정립이 되고 선택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도 가려서 사귀는 거죠. 어떤 친구하고는 잘 친하긴 했지만 어떤 친구하고는 별로 그렇게 친하고 싶지 않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찾아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그 기출문제 정리해 보면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발달 이론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스 조금은 양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말하는 뭐 신진대사를 책임지는 기관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죠.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달적 변화들이 통제되는 생물학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춘기의 빠른 성장이나 2차 성징과 같은 변화는 성숙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양적인 것보다는 또 내용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죠. 어떤 뭐 성적 충동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해진다든가 이런 거죠. 2차 성징이 좀 더 뚜렷해진다든가 뭐 여성 같은 경우는 가슴이 나오고 뭐 엉덩이가 좀 커지고 남성 같은 경우는 뭐 근육이 많아지게 되고 여자들보다 좀 더 빠른 어떤 그런 성장을 보이고 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의 산물로서 훈련이라든가 연습을 통해서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장과 성숙은 조금은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다면 바로 학습은 경험과 말 그대로 학습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미되어서 발달적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이 세 가지 개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청소년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 끝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청년층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46회 제일 밑에 나오는 연장된 의존기라고 해서 이러한 청소년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청년층에 넘어가야 될 시기에 넘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뭐죠? 연장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랄까 마마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발달 지체가 좀 오면서 여전히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개인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로 가서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성 발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신체적 발달이에요. 사춘기의 신체 발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로스, 양적, 평창, 양적의 변화를 보게 되면 신장, 체중 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춘기 초기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소년과 다르게 생식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체적 발달에 따른 또 어떤 인지적인 요소도 굉장히 발달해서 피아제가 말하는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그야말로 가설적 사고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기에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향상학습을 보면 마샬이라는 분이 제시한 사춘기의 어떤 특징, 생리적 변화인 걸 살펴보면 뭐 신장과 체중이 늘어나고 특히 남성의 고환과 여성의 난소와 같은 생식선 또는 성선이라고 그러죠. 성선의 발달이 뚜렷해 보이고 또 생식기와 가슴의 변화, 음모와 수염의 출현 이런 것들 같은 2차 성징의 발달이 정확하게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질과 근육 같은 신체 구성 요소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운동 능력의 증가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보면 뭐 상당히 그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뭐 자전거뿐만 아니라 어떤 뭐 보드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우리가 또 뭐 엑스트림 같은 그런 스포츠도 보면 젊은 사람들 그 어떤 어른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죠. 신체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완력도 있고 또 뭐 키도 굉장히 크고 그죠. 신체적으로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체격과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런 새로운 스포츠라든가 감히 어른들은 할 수 없는 유연한 동작이 필요한 그런 스포츠도 빨리 익히는 게 바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신체 생리적 특성의 발달 그 발달의 특징을 좀 보면 일반적으로 뭐 내용장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제 성인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면 그 147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춘기의 신체 생리적 발달의 중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청소년 전기 즉 사춘기를 말합니다. 사춘기에는 성장 폭발 그로스가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양적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의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가속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속화, 우리가 가속도라는 말도 쓰는데 가속화 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로스 성장의 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속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사춘기 때의 발달은 매우 불균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만 손과 발이 좀 더 빨리 성장을 하고 그 손도 길어지고 발도 커지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게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어떤 육체적 생리적 발달은 개인차도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뭐 키가 큰 아이, 키가 작은 아이, 체중이 많이 나간 아이, 그렇지 못한 아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청소년 시기의 발달도 어느 정도 개인차가 좀 심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한 개인 자체의 불균형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측면에서도 불균형 내지는 개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의 시기의 신체적 발달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뭐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이제는 또 남녀 간의 또 비교를 좀 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먼저 급등한 어떤 성장을 하다가 성숙을 하다가 이제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13세 전후로 해서 남성들이 더 빨리 더 크게 발달이 돼서 골격이라든가 근육의 양이라든가 힘도 세지면서 체중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여아를 남아가 추월하는 그런 시기가 보통 한 13세 남자 기준으로 13세부터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148페이지 가운데 청소년 시기 신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서 일단 성장 급등 보통 청소년기의 초기죠. 청소년 초기 보통 뭐 초기에 속할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빨리 발달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한 4, 5년까지는 여자들이 더 빨리 키도 커지고 신체적으로 더 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면 역전이 서서히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남성의 2차 성징은 안트로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토겐 군에 속하는 것들의 호르몬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는 체력과 지구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또 여성의 성숙이 뚜렷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초경이 이때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향상학습에 제가 청소년 발달의 이론적 관점 중에서 생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생물학적 이론은 환경보다는 인간의 어떤 성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물학적 요소, 다시 말해서 유전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사실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러면 정서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신체적인 발달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유전적 요소가 훨씬 더 강하고 환경적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뭐 여기에 대한 또 반론도 많이 있죠. 근데 생물학적 접근은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가 첫날 청소년의 이해론에서 그 스탠리 홀에 대한 이론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개념도 잡고 또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 접근을 했던 스탠리 홀은 여전히 이제 비판을 좀 받는데요. 또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나 또 요 파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한 반면 환경적 요인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스탠리 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물학적 요소 내지는 유전적 요인을 좀 많이 강조했고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경험적 요소에 의해서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등한시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비정상적이고 문제 있는 행동에 대해 부모나 성인의 간섭은 오히려 문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라고 해서, 부모의 지적이라는 것이, 또는 부모가 어느 데 충고를 한다든가 부모가 자녀의 어떤 성장 과정에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스탠리 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간섭하는 게 아예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고요. 셋째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가 마가렛 미드 같은 분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걸 하는 것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냐,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기성세대가 청소년에게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혼란에 또는 질풍노도의 시간인 이 청소년기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바로 마가렛 미드라는 분의 연구 결과, 사모아 섬에서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했다는 거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바로 이런 것도 하나의 비판점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역할 내지는 성적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역할의 개념과 변화, 우리가 성을 보통 일반적으로 섹스라고 해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로서 SEX라는 단어도 쓰고, 또 젠더라고 하죠. 그래서 GENDER, 젠더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섹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남녀의 구분에 내지는 어떤 성적 행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강하다면, 젠더는 사회적 성, 사회의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남녀가 바라보는 역할적인 측면에서의 성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젠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얘기 설명해 놨고요. 일반적으로 성유행화라고 해서 섹스 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동기나 가치,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우리가 성유행화 또는 결정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학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어릴 때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허용하는, 또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성에 대한 어떤 역할 또는 모습, 여성성에 대한 역할과 여성성이 해야 될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시나브로든 자기가 인식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든 하나하나 이제 남성성화되는, 여성성화되는 이러한 섹슈얼 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성집중화 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집중화 가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렇게 어떤 경험과 교육과 학습 또는 어떤 어릴 때의 영향력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집중화 가설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끝에 강도 높은 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어떤 성 관련 기대를 부여하면서 너는 남자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여자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대감에 의해서 성집중화 하나의 성으로 특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성과 남성은 성 역할에 동조하도록 사회적 압력이 증가되고 그럼으로 해서 점점 더 그 결과적으로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의 성 역할에 집중하라는 이유는 생물학적 특히 사회적 또는 인지적 요인들이 변화되고 또 그런 압력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 1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청소년 초기에 작용하는 성집중화 현상은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타인이겠죠. 동료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분들과 동조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러한 청소년기의 성정체성은 남녀가 구분된 상태에서 성인기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서 또 무너지는 그런 현상도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로 가게 되면 제일 위 상단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 성역할 집중화가 그야말로 이제 다 완성되면 좀 감소가 되면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성집중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양성적으로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집중화라고 하는 것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청소년 말미에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뭐 양성성 내지는 뭐 남자는 또 할 수 있고 여자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인으로 발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러한 어떤 성의 어떤 집중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 좀 그 아래쪽에 계신 분들, 저도 뭐 아래쪽 출신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쪽에 남성들이나 여성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강하죠. 어떤 남성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받게 되고 여성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여파로 해서 성인이 되어도 성집중화 현상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150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에 있는 그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